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가 단순한 범행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벌어진 사건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진 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되어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뒤늦게 사죄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 동기와 재판 태도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반성이 진지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이른바 남기는 말을 가족과 언론 등에 전해주기로 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력자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조력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항소하실 겁니까? 연합뉴스 TV 고희훈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북 남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99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가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처음으로 신고된 건 지난 2일. 학생들은 주로 구토와 설사, 고열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새해부터 한 10시까지 토하고 4시까지 토해서 힘도 없고 해서 힘들었어요. 이후 현재까지 식중독 의심 환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남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기준 누적 식중독 의심 환자는 모두 990여 명. 3일 신고된 의심 환자 210여 명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학교도 남원 지역 초중고 총 52곳 중 40%가 넘는 24곳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한 상황. 식중독 의심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학교 한 곳이 재량 휴업을 하고 6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의심 환자에게 채취한 검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들에게 제공된 음식 가운데 특정 업체가 공급한 김치나 야채가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만든 식재료에서 좀 발생된 걸로 관계기관과 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빠른 역학 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의 검체를 성분 분석 의뢰하는 등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72시간 점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무인 점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점포 안에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CCTV 촬영 화면을 점포 내에 부착해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인천의 한 샌드위치 무인 점포 내에 사진 한 장이 부착됐습니다. 점주는 해당 여성이 결제를 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를 누르고 그냥 가져갔다며 해당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그대로 노출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정상적으로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여성 측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업주를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9일 경기 평택의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부부가 절도범으로 몰려 열흘간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와이프랑 보고 야 도둑놈인가 보다 이러고 자세히 보니까 저랑 이제 와이프인 거죠. 무인점포 관련 범죄가 늘자 업주들이 자체 방범책을 강구하는 와중에 무고한 이웃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무인점포 점주들은 이처럼 경고 문구를 걸어놓거나 CCTV 촬영 화면을 노출하는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도난 범죄를 막아보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의 소가리에도 절도 의심만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무나 지금 범죄자로 간주해서 공개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불법이죠. 정당한 틀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잘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절차를 개선할 수는 있겠죠. 인건비 상승 등으로 무인점포가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는 상황. 자체 범죄 예방이 먼저다, 명예훼손이다라는 논쟁으로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웃 간 신뢰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남도가 발주한 지방도로 신설공사의 일부 구간이 1년간 중단됐다가 최근에야 재개됐는데요.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지난해에 완공됐어야 할 구간인데 도로 개통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과 김해를 잇는 지방도로 일부 구간의 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계약대로라면 지난해 완공이 됐어야 하지만 아직 마무리 작업이 덜 된 모습입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공사가 중단된 건 지난해 6월.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민간 건물의 철거와 보상 지연으로 갈등이 커지자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하도급 업체는 공사 지연과 원도급 업체 측의 부당한 지시로 피해 금액이 2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당하게 그 경영 간섭을 해가지고 원도급사 현장 소장이 자기 아는 소장을 쓰라고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도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팀을 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손실을 본 것들이 엄청납니다. 원도급 업체 측은 오히려 하도급 업체가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공정위는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경고와 3건의 벌점을 내렸습니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25억 원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주처인 경상남도는 원도급과 하도급의 계약 관계에 있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은 지난달 다른 하도급 업체가 선정돼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공사 차질에 따른 개통 지연 우려에 대해 경상남도는 예정대로 2028년 개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